안녕하세요. 아하 요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년 요양보호사 자격 시험 대비 기출문제 분석 53탄 아하 20문제 시작합니다. 긴장하시고 풀어보세요. 문제풀이 시작! (1번) 노인 부모가 결혼한 자녀와 가까이 살면서 자녀의 보살핌을 받는 가족 형태는 1번 핵가족. 핵가족은 한 쌍의 부부와 그들이 미혼 자녀만으로 이루어진 가족 형태를 말합니다. 질문과 관련 없습니다. 2번 조손가족. 조손가족은 조부모와 손자, 손녀로 이루어진 가족 형태를 말합니다. 관련 없죠? 3번 동거가족. 동거가족은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부부와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 형태를 말합니다. 아니고요. 4번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은 이혼, 별거, 사망 따위의 사유로 인하여 부모 중의 한쪽과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 형태를 말합니다. 관련 없습니다. 5번 수정확대가족. 수정확대가족은 노인 부모가 자녀와 근거리에 살면서 자녀의 보살핌을 받는 가족 형태를 말합니다. 1번 내용이지요. 노인 부모가 결혼한 자녀와 가까이 살면서, 근거리에 살면서죠. 자녀의 보살핌을 받는 가족 형태는 정답은 5번 수정확대가족. 2번 결단이나 행동이 느려지고 모든 일에 신중해지는 노인의 심리적 특성은 1번 내향성 증가. 내향성 증가는 사회적 활동이 감소하고 타인과 만나는 것을 기피할 뿐 아니라 내향적인 성격이 되어간다는 노인의 심리적 특성을 말합니다. 질문과 관련 없습니다. 2번 의존성 증가는 노인은 신체적, 경제적, 정신적, 사회적, 심리적, 정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더 의존하게 된다는 노인의 심리적 특성을 말합니다. 관련 없죠? 3번 조심성 증가. 나이가 들수록 조심성이 증가한다. 질문이나 문제에 대해 대답을 할지 망설이거나 하지 못하며 때에 따라서는 중립을 지키곤 한다. 결단이나 행동이 느려지고 매사에 신중해진다. 문제에 나와 있죠? 결단이나 행동이 느려지고 모든 일에 신중해지는 노인의 심리적 특성은 바로 3번 조심성 증가입니다. 4번 경직성 증가. 경직성 증가는 자신에게 익숙한 습관적인 태도나 방법을 고수한다는 노인의 심리적 특성을 말합니다. 관련 없죠? 5번 우울증 경향이 증가. 우울증에 빠진 노인은 불면증, 식욕부진, 체중 감소 등과 같은 신체적인 증상을 호소하고 기억력이 저하되고 흥미와 의욕을 상실하는 등의 심리적 증상을 겪게 된다. 관련 없습니다. 이번의 정답은 3번 조심성 증가. 3번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보험자는 근로복지공단이다. 근로복지공단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공단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2. 장기요양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한다. 맞습니다. 3. 장기요양 인정 여부 및 등급은 방문조사자가 판정한다. 방문조사자 아닙니다. 등급판정위원회, 등급판정위원회가 최종 판정한다. 등급판정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급 기준에 따라 1차 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장기요양 인정 여부 및 장기요양 등급을
최종 판정한다. 4. 장교양 급여에서 주 야간 보호는 시설급여에 해당한다. 시설급여 아니죠? 재가급여입니다. 재가급여란 가정에서 생활하며 장기요양 기관이 운영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 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신체활동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말합니다. 5번. 재가급여를 이용하면 급여 비용이 20%를 본인이 부담한다. 20% 아닙니다. 15%. 재가급여를 이용하면 급여 비용이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3번의 정답은 2번. 장기요양 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한다. 4번. 다음 이 내용이 포함된 서식 유형은 등급에 따른 이용 한도액과 본인 부담률, 급여의 종류와 횟수, 비용, 인정 유효기간. 1. 욕구사전 기록지. 욕구사전 기록지는 신체 상태, 질병 상태, 인지 상태, 의사소통 능력, 가족 및 환경 상태, 주관적 욕구, 총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상자의 전체적인 상태를 파악하는 서식 유형을 말한다. 관련 없습니다. 2번. 상태 변화 기록지는 대상자의 상태의 변화를 기록하는 서식을 말한다. 관련 없지요? 3번. 장교양 인정서. 장교양 인정서는 대상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장교양 등급, 유효기간, 이용할 수 있는 급여의 종류와 내용, 대상자가 장교양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필요한 안내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관련 없고요. 4번. 개인별 장교양 이용계획서. 개인별 장교양 이용 계획서에는 대상자의 등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한도액과 본인 부담률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문에 나와 있죠? 등급에 따른 이용 한도액과 본인 부담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시하는 급여의 종류와 횟수, 급여의 종류와 횟수 나와 있습니다. 이에 따른 비용, 인정, 유효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다. 정답은 4번이죠? 5번. 장교양급여 제공기록지. 장교양급여 제공기록지는 요양보호사가 실제로 근무한 시간과 서비스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작성하는 업무일지 형식의 서식을 말한다. 관련 없습니다. 4번의 정답은 4번. 개인별 장교양 이용 계획서. 5번. 요양보호 업무의 목적은 요양보호 서비스의 목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인 자에게 65세 미만인 자에게 계획적이고 전문적인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여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교양 대상자들이 장기요양 대상자들이 신체 기능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다. 1번.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아닙니다. 2번. 대상자의 신체 기능 증진
장기요양 대상자들이 신체 기능 증진. 맞습니다. 3번. 가족 중심의 서비스 제공. 가족 중심 아닙니다. 4번. 대상자의 시설 입소 유도. 아니죠? 5번.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알선. 아닙니다. 5번의 정답은 2번. 대상자의 신체 기능 증진. 6번. 요양보호사의 역할 A와 관련 내용 B가 옳게 연결된 것은 1. A. 관찰자. B. 필요한 서비스 연계. 필요한 서비스 연계 아닙니다. 관찰자는 맥박, 호흡, 체온 등의 변화와 투약 여부, 질병의 변화에 대한 증상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변화까지 관찰한다. 2. A. 옹호자. B. 차별받는 대상자 지지. 맞습니다. 옹호자는 가정이나 시설, 지역사회에서 학대를 당하거나 소외되고 차별받는 대상자를 위해 대상자의 입장에서 편들어주고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 3. A. 정보 전달자. B. 직접 서비스 제공. 직접 서비스 제공 아닙니다. 정보 전달자는 대상자의 신체, 심리에 관한 정보를 가족,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 간호사, 의료기관의 의료진에게 전달하며 필요시 이들의 지시사항을 대상자와 그의 가족에게 전달한다. 요양보호사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급여 서비스 제공 계획서 내용을 숙지하고 서비스 내용 변경이 필요할 때 기관에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4. A. 동기유발자. B. 질병의 증상 확인. 질병의 증상 확인 아닙니다. 동기유발자는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나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상자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동기를 유발하며 지지한다. 5. A. 숙련된 수발자. B.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아니죠? 숙련된 수발자는 숙련된 요양보호 서비스에 대한 지식과 기술로 대상자의 불편함을 경감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여 대상자를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6번의 정답은 2번. A는 옹호자, B는 차별받는 대상자 지지. 7번. 노인 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내용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외출 시 동행. 외출 시 동행. 두 번째, 일상 업무 대행. 일상 업무 대행. 두 가지가 있습니다. 1번, 머리 감기기. 머리 감기기는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2번, 외출 시 동행. 외출 시 동행은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3번, 옷 갈아입히기.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4번, 식사 준비 및 정리.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5번, 청소 및 주변 정돈.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입니다.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질문에서는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내용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7번의 정답은 2번, 외출 시 동행.
8번. 다음 이 내용이 포함된 시설 대상자의 기본 권리는 개인이 선호와 건강 상태에 따른 개별화된 식단을 제공한다. 잔존 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해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1번.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맞습니다.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에는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개별화된 식단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노인이 잔존 능력을 유지하고 기력을 향상하기 위해 하체 근육, 재활 및 밀착 돌봄 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2번.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는 시설은 급여 제공 과정에서 생활 노인을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묶는 등 신체를 제한하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관련 없지요? 3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기 전에 그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며 사전 동의 없이 그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관련 없습니다. 4.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시설의 입소 전 단계에서는 시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입소 계약 단계에서는 스스로 입소를 결정하고 계약할 권리가 있습니다. 4번도 아니죠? 5번.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환기, 온도, 습도, 소음, 채광, 조명 상태 등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관련 없습니다. 8번의 정답은 1번.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9번)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노인학대 유형은 치매 대상자가 감기 증세로 몸져 누워 있었지만 보호자는 돈이 없다며 대상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며칠 동안 집을 비웠다. 1번. 방임. 맞습니다. 지문에서 보호자는 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제공하지 않고 간병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방임 맞습니다. 2번. 유기. 유기는 스스로 독립할 수 없는 노인을 격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관련 없죠? 3번. 신체적 학대는 물리적인 힘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관련 없습니다. 4번. 정서적 학대는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아니죠? 5번. 경제적 학대는 노인이 자산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관련 없습니다. 9번의 정답은 1번. 방임. (10번) 대상자로부터 요양보호사가 성희롱을 당했을 때 장기요양기관장이 대처 방법은 1번. 대상자를 다른 요양기관에 의뢰한다. 안됩니다. 성희롱을 한 대상자를 다른 기관에 의뢰하면 안된다. 또한 대상자와 개인적으로 별도의 서비스 계약을 하거나 타 기관에 의뢰하여서는 안된다. 2. 대상자에게 서비스 중단 조치를 취한다. 맞습니다. 질문은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이 아니라 장기 요양기관장이 대처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2번 맞지요? 성희롱을 한 서비스 이용자에게 재발방지 약속이나 서비스 중단 등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번. 기관장이 판단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행정직 업무에 배치한다. 안되죠?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가 있을 때 그 피해자에게
원하지 않는 업무 배치 등이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4번 대상자에게 성희롱 예방 교육을 2년마다 1회 이상 제공한다. 대상자에게 아니고요. 2년마다 1회 이상 아닙니다. 요양보호사들에게 성희롱 예방 교육을 1년에 한 번 이상 1년에 한 번 이상 요양보호사들에게 성희롱 예방 교육을 1년에 한 번 이상 해야 한다. 5번 요양보호사에게 심리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관장이 직접 실시한다. 기관장이 직접 실시 아닙니다. 외부의 전문기관 예를 들면 성폭력 상담소나 상담소나 여성노동 상담소 등에 상담해야죠.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심리적 치유 상담 및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외부의 전문기관, 성폭력 상담소나 여성노동 상담소 등에 상담하여 도움을 받는다. 10번의 정답은 2번 대상자에게 서비스 중단 조치를 취한다. 11번 다음 행위가 포함된 성희롱 유형은 야한 농담하기, 성적 관계를 회유하기, 성적인 정보를 유포하기. 성희롱 유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1번 육체적 성희롱, 2번 시각적 성희롱, 3번 언어적 성희롱, 4번, 5번은 아닙니다. 1번 육체적 성희롱에는 입맞춤,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이 신체 접촉, 가슴,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하거나 신체 일부를 밀착하거나 잡아당기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지문의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2번 시각적 성희롱에는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음란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해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내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이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지문의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3번 언어적 성희롱 맞습니다. 첫 번째 음란한 농담,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 두 번째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세 번째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모두 언어적 성희롱입니다. 정답이지요? 11번의 정답은 3번 언어적 성희롱. 12번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하는 행동규범을 준수한 사례는 1. 표준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였다. 안되죠? 대상자와 개인적으로 별도의 서비스 계약을 하거나 타 기관에 의뢰하여서는 안된다. 2. 서비스 제공 기록지는 업무 수행 직후 기록하였다. 맞습니다. 기록을 미루지 않고 그때그때 신속하게 작성한다. 3. 서비스의 우선순위는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정하였다. 안됩니다. 요양보호사의 판단만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고 반드시 대상자에게 의견을 물은 후 실행한다. 4. 대상자로부터 서비스에 대한 감사 답례품을 받았다. 안되죠? 대상자로부터 서비스에 대한 물질적 보상을 받지 않는다. 5. 서비스 시간 변경 요청 시 조정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조정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를 방문하였을 때 대상자가 없으면 방에 들어가지 말고 다음 방문일을 적어 메모를 남겨둔다. 12번의 정답은 2번 서비스 제공 기록지는
업무 수행 직후 기록하였다. 13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장기요양 3등급 대상자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사정하면서 본인 부담금을 감면해주지 않으면 다른 기관으로 옮기겠다고 말하였다. 대상자가 불법 행위를 요구할 때 대처 방법을 묻는 문제입니다. 본인이 어려운 가정 사정을 얘기하면서 불법을 요구할 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9조를 설명하고 그런 불법 행위를 신고하면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정보를 제공한다. 1번. 대상자의 등급을 상향 조정해준다. 안됩니다. 불법 행위를 하면 안된다. 2번. 비용 감면 대신 서비스 시간을 늘린다. 안되죠? 3번. 기관장에게 알리고 본인 부담금을 할인해준다. 안됩니다. 불법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4번. 신규 대상자를 소개해주면 할인해준다고 말한다. 안되죠? 5번. 본인 부담금 할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이라고 설명한다. 맞습니다. 13번의 정답은 5번. 본인 부담금 할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이라고 설명한다. 14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대상자가 하루 종일 사용하여 젖은 일회용 마스크를 보호자가 아깝다며 빨아서 재사용해달라고 요구하였다. 1번. 보호자의 말을 못 들은 척한다. 못 들은 척하면 안되고요. 재사용하면 안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2번. 기관장과 의논하겠다며 답변을 피한다. 아니죠? 3번. 대상자에게 의견을 물어보겠다고 말한다. 아닙니다. 재사용하면 안되는 이유를 보호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4번. 마스크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맞습니다. 대상자에게 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 대상자가 하루 종일 사용하여 젖은 일회용 마스크를 다시 쓸 수 없는 이유를 보호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5번. 보호자의 의견대로 빨아서 사용하겠다고 말한다. 안되죠? 일회용 마스크를 빨아서 재사용하면 안된다. 14번의 정답은 4번. 마스크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15번.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에게 업무의 어려움을 하소연한다. 안되죠? 대상자 앞에서는 피로하거나 나태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2. 자신이 업무 활동과 지도받은 내용을 점검한다. 맞습니다. 3. 대상자의 복지 용구를 저렴한 비용으로 구입해준다. 안됩니다. 복지 용구를 직접 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면 안된다. 4. 대상자의 낙상사고 발생 시 요양보호사가 스스로 처리한다. 안됩니다. 즉시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5. 서비스 제공 방법이 확실치 않을 경우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도움을 청한다. 동료 요양보호사 아니고요.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입니다.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한 사항은 요양보호사가 판단, 조언하지 말아야 한다.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도움을 청한다. 15번의 정답은 2번. 자신의 업무 활동과 지도받은 내용을 점검한다. 16번. 요양보호사의 전신 스트레칭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동작은 빠르고 신속하게 한다. 아닙니다. 천천히.
천천히, 안정되게, 안정되게. 동작은 천천히, 안정되게 한다. 2. 호흡을 참고 스트레칭을 한다. 참고 아니고요. 호흡은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한다. 3. 같은 동작을 10분간 반복한다. 10분간 아닙니다. 5 내지 10회. 같은 동작은 5 내지 10회 반복한다. 4. 통증이 느껴질 때까지 지속한다. 아니죠? 통증은 근육의 긴장과 부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통증을 느끼지 않고 시원하다고 느낄 때까지 계속한다. 5. 스트레칭된 자세를 10 내지 15초 정도 유지한다. 맞습니다. 스트레칭된 자세를 10 내지 15초 정도 유지해야 근섬유가 충분히 늘어나 효과를 볼 수 있다. 16번의 정답은 5번. 스트레칭된 자세를 10 내지 15초 정도 유지한다. 17번. 결핵 대상자와 접촉한 후 요양보호 사이 대체로 옳은 것은? 결핵은 결핵균에 의한 공기를 통한 감염질환을 말합니다. 1. 100일의 예방접종을 한다. 100일의 예방접종 아니고요. 결핵 검사를 해야 합니다. 결핵 검사. 결핵 대상자와 접촉했으면 결핵 검사를 받는다. 2번. 멸균 소독 가운을 착용한다. 멸균 소독 가운 아니고요. 보호장구, 보호장구. 마스크나 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결핵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돌볼 때는 보호장구, 마스크나 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3. 예방적 항생제를 복용한다. 아닙니다. 처방된 항결핵제. 처방된 항결핵제를 처방된 기간에 충실히 복용해야 한다. 4. 기침을 할 때는 손으로 가리고 한다. 손으로 아닙니다.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 결핵균에 감염된 사람이 대화,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할 때 결핵균에 섞인 미세한 가래방울이 일시적으로 공기 중에 떠있게 되는데 주위 사람들이 숨을 쉴 때 그 공기와 함께 폐 속으로 들어가 감염된다. 따라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5.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한다. 맞습니다. 17번의 정답은 5번.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한다. 18번. 천식 대상자의 호흡곤란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천식은 기도의 만성염증성 질환으로 기관지벽이 부종과 기도협착, 여러가지 자극에 대해 기도가 과민 반응을 보이는 상태를 말합니다. 1번. 바닥에 카펫을 깔아준다. 아니죠. 카펫을 치운다. 카펫에는 먼지 등이 자극물질이 쌓일 수 있기 때문에 치워야 합니다. 2번. 차고 건조한 공기로 환기한다. 안 되죠? 갑작스러운 온도나 습도의 차이, 특히 차고 건조한 공기에 갑자기 노출되는 것이 천식의 원인이다. 3. 뜨거운 물로 침구류를 세탁한다. 좋은 방법이죠? 침구류는 먼지나 진드기를 없애기 위해 뜨거운 물로 세탁한다. 4. 매년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한다. 매년 아닙니다. 65세 이후에는 1회 폐렴구균 백신을 예방접종한다. 5. 운동 시작 전에는 기관지 확장제 사용을 금한다. 금한다 아니죠? 호흡곤란이 심한 경우 운동을 할 때 30분 전에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하면 호흡곤란 예방에 도움이 된다. 18번의 정답은 3번. 뜨거운 물로 침구류를 세탁한다.
19번.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 변화로 오른 것은 1. 구강건조증 감소. 아닙니다. 구강건조증 증가. 타액분비 저하로 인해 구강건조증이 증가한다. 2. 지방의 흡수력 감소. 맞습니다. 췌장에서의 소화효소 생산이 감소하여 지방의 흡수력이 떨어진다. 3. 당내성 증가. 당내성은 세포가 혈액으로부터 포도당을 흡수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따라서 증가 아니고요. 당내성 감소. 췌장에서의 호르몬 분비 감소로 당내성이 떨어져 당뇨병에 걸리기 쉽다. 4. 항문괄약근 긴장도 증가. 아닙니다. 항문괄약근 긴장도 감소. 직장벽이 탄력성이 감소하고 항문괄약근의 긴장도가 떨어져 변실금이 발생할 수 있다. 5. 췌장의 소화효소 분비 증가. 아닙니다. 췌장의 소화효소 분비 감소. 췌장에서의 소화효소 생산이 감소하여 지방의 흡수력이 떨어진다. 19번의 정답은 2번. 지방의 흡수력 감소. 20번. 고혈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반적으로 고혈압이란 최고 혈압이 140mmHg, 최저 혈압이 90mmHg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번. 혈관이 좁아지면 혈압이 낮아진다. 낮아진다 아닙니다. 높아진다. 혈관이 좁아지면 혈압이 높아진다. 2. 염장식품이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된다. 아니죠. 짠 음식은 고혈압이 원인이 된다. 3. 심장질환이 본태성 고혈압이 원인이 된다. 본태성 아닙니다. 속발성. 속발성 고혈압이 원인이 된다. 속발성 고혈압이란 다른 질병이 합병증으로 발생하는 고혈압을 말합니다. 따라서 심장질환이 속발성 고혈압이 원인이 된다. 4번. 이완기 혈압은 심장에서 피를 짤 때의 압력이다. 이완기 혈압 아니고요. 수축기 혈압입니다. 수축기 혈압. 수축기 혈압은 심장에서 피를 짤 때의 압력이다. 5. 처방된 혈압약은 혈압이 조절되어도 계속 복용한다. 맞습니다. 혈압이 조절되다가도 약을 안 먹으면 약효가 떨어지자마자 혈압이 다시 올라간다. 따라서 의사의 처방이 있으면 계속 약을 먹어야 한다. 20번의 정답은 5번. 처방된 혈압약은 혈압이 조절되어도 계속 복용한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양보호사시험 기출문제분석 54탄 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커다란 힘이 됩니다. 아요양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